자, 우리 등기 신청할 때 당사자가 제출해야 될 서류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갑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했다. 자, 이게 얘가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인데 뭐 다른 등기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하기로 했다. 또는 전세권 설정에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고 한다. 뭐 어떤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을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되죠. 이렇게 유리해지는 사람을 우리 등기 신청인 중에 뭐라고 부른다? 등기 권리자. 자, 갑은 등기되면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등기 신청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는 목적이 되겠죠. 등기하는 목적은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기려고 한다. 이전.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목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등기하는 목적. 자, 이전하게 된 원인은 뭐가 있는가? 매매라는 법률 행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법률 행위가 대표적인 등기 원인이 됩니다. 등기 원인. 자, 그렇다면 우리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자, 등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하더라. 우리 등기법은 어떤 경우에도 구두만 가지고 즉 입만 가지고 하는 신청은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등기소는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해요. 자, 부동산은 굉장히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일일이 증명을 하세요라고 법이 요구를 합니다. 그럼 우선 등기 신청할 때 뭐 내야 되느냐? 당연히 신청서 내야 됩니다. 신청서. 자, 신청서를 낼 때 이 신청서에는 아주 엄격하게 이런 건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도 있고, 자, 이런 약정이 있다면 적으시고 없다면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정확하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다 적어야 됩니다. 만약 잘못 적은 게 있다면 사정없이 각하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와 함께 모든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합니다. 자, 신청 대상 부동산은 저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청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등기 신청하는 관할 등기소는 이 등기소입니다. 그리고 신청서 우리 요날 제출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적어야 돼요.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 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청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적고 그 신청서에 적힌 내용대로 하나하나 모두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전합니다. 그럼 매매했음을 증명하세요. 그러면 매매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그게 등기 원인 증명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 원인 증명 서면. 그 다음에 이 등기 원인에 대해서 누군가 제3자의 허가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그 계약이 유효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이 부동산이 토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유효한 계약이냐 증명하세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 같은 거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허가서 등 이런 것도 제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신청하는 이 부동산 신청서에 이 부동산이라고 적었는데 그거 정확하거든요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같은 대장 등본을 기본적으로 첨부합니다. 대장 등본. 그래서 대장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는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도면 첨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없이 많은 서면들이 나옵니다. 그건 등기 절차에 따라 어떤 등기를 신청하고 원인이 뭐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만약에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당신 대리권 있나 증명하세요. 자, 해서 대리권 증명 서면으로서의 위임장 같은 거 제출해야 되고, 항상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첨부 서면,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서면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즘 이 첨부 서면과 관련한 문제는 전체를 다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얼굴을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인데 나오는 숫자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주 중요한 게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 그럼 공부 안 한 거 나오면 어떻게 한다? 찍는다. 그죠? 찍는다. 그렇게 하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등기법에서 12문제가 나오는데 12문제 중에 8문제에서 9문제가 등기 신청 각하부터 해서 그 뒤편에 완전히 쏠려 있어요. 그래서 그 뒤편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고, 지금 각하 앞쪽에서는 다 해봤자 2문제에서 3문제 정도예요. 그것도 저 뒤에 강론편하고 대부분 연관되는 지문을 대부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뭐 뒷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고
앞부분에서는 앞부분을 모르면 뒷부분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나마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주라기보다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살짝 보고 가는 겁니다. 자, 해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자, 우리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자, 우리 등기는 부동산을 다루고 부동산은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이 고가기 때문에 등기소 주변에는 도둑놈 사기꾼이 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둑놈들이 어떻게 한다? 자, 내 부동산 없다. 근데 부동산 팔면 고액을 가지고 평생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가진 부동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타인의 부동산을 내 거인 것처럼 등기관을 속여서 서류를 위조해서 내 앞으로 등기해놓고 급매해서 조금 싼 가격으로 팔아서 토끼고 그 돈 가지고 평생 살자. 그게 사기꾼들의 마인드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 갑의 것인데 A와 B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자, 우리가 저 부동산을 우리 명의로 해놓고 팔고 토끼자. 그리고 평생 편하게 살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명의로 하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노? 야, 이 바보야. 우리가 갑 행세를 하면 될 거 아니가 해가지고 A는 등기소 가서 누구 행세한다? 갑 행세를 해요. 그리고 B는 매수인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갑과 B 사이에 거래계약서, 등기원인증서 있다 하는 식으로 모든 서류를 위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 갑니다. 가가지고 A가 등기관한테 뭐라고 하느냐? 저 소유자 갑이거든요. 라고 갑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매수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B 앞으로 등기해놓고 팔고 토낀단 말이에요. 그게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진정한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무엇든지 증명하시오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위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꾸만 많은 서류들을 요구함으로써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이 등기소 왔어요. 등기소 왔으면 자, 등기 권리자라는 사람과 의무자라는 사람 가운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중요한 사람은 등기 의무자의 존재입니다. 등기 권리자는 완전히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 자유원칙이라는 거 배웠죠. 법률행위 자유. 그러면 우리 소유권을 가진 자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처분을 한다. 그게 다른 사람과 법률행위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법률행위는 자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 안에 들어가 보면 법률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자유 대신 계약 자유 원칙 하고 배우시죠. 자, 계약은 체결하느냐 안 하느냐 자유다. 자, 내 물건 내가 팔아먹느냐 내가 계속 가지고 가느냐 내 자유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팔려고 했을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해서 팔 거냐. B한테 파냐, C한테 파냐, D한테 파냐, 그것도 내 자유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시가가 10억짜리인데 10억 받고 팔든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1억 받고 팔든 나는 배짱 내세워서 15억 안 주면 안 팔아 15억 받으려고 하든 그것도 당사자 마음이에요. 맞죠? 그리고 계약할 때 그 방식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계약서 바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공정받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계약서 사적으로 골방에서 적고 도장 꽝꽝 찍고 끝낼 수도 있고 믿고 그래 합시다. 구두로 갈 수도 있고 맞죠? 모든 게 자유단 말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 자,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 행위하면 그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분 권한 있는 자의 처분 행위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권한 가지는 사람 누구? 갑이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갑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갑이다라는 사실만 드러나면 지가 지거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을이 누구냐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의무자의 존재의 진정성이야. 등기 의무자가 그 사람 맞냐? 권리자 맞네. 그러면 뭘 도와드릴까요? 뭐 하고 싶으신데 말을 하세요. 하고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권리자는 아무 지장이 별로 없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등기소는 두 사람 모두 가잖아요. 모두 가죠. 그런데 민법을 배운 우리는 물건 파는 사람이 중요하다. 돈 준 사람이 중요하다. 돈 준 사람 중요하다. 우리는 다 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민법 열심히 배운 을은 등기소 가서 한껏 어깨에 뽕을 빡 넣고 등기관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연산 노타리에 15층짜리 빌딩을 산 사람이야. 와, 그 돈을 내가 한 방에 지분한 사람인데 하고 있는 행세를 딱 했을 때 등기관이 뭐라고 하느냐. 등기 권리자 을 되시죠. 예, 저 뒤에 편안한 소파 보이시죠. 예, 저기 찌그러져 계시고 니는 가고 자,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가 보세요.
당신 진짜 소유자 맞나? 그거 확인이 진정성 확인의 99%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등기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법이 요구하는 서류가 예전에는 가장 중요한 서류, 당연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서류였어요. 그게 두 가지가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라고 부르는 거하고 인감증명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자, 인감증명은 본인 확인하고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다. 맞죠? 그래서 인감증명 가져오면 감 맞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내 명의로 등기가 됐을 때 등기소에서 만들어주는 증서입니다. 그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그 사람에게 딱 한 번만 만들어줘요. 두 번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분실했다, 집이 화재가 나서 등기필증 소멸돼 버렸다. 그래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만들어줘요.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자, 당신이 갑이 맞다면 예전에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소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딱 한 번 만들어준 등기필증을 갖고 있을 거다. 가지고 와봐라. 만약 당신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갑이라고 믿어줄게. 이렇게 해서 갑의 존재, 등기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등기필증, 인감증명이에요. 이 두 가지는 예전에 10여 년 전에 지금 등기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이 문제풀이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은 매년 최소 한 문제 내지는 한 문제씩 나오든지 합쳐서 최소 한 문제 나오든지 그렇게 꾸준히 나오던 제일 중요한 파트였는데, 그 이후에는 뭐 10년에 한 번 정도 얼굴 살짝 보였다가 얼굴 나오자마자 바로 콧잔등 두드려 맞고 쑥 들어갔다가 안 나왔다가 언제 한번 살짝 나오고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은 등기필증만 1시간, 인감증명만 최소 1시간, 최소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말지 뭐. 그죠? 안 하고 말지 뭐. 자, 그러나 등기필증은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도 등기필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필증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몇 개만 짚어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게 3번 등기필증인데 누구의 권리에 관한 등기 의무자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했을 때 등기소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다? 갑이라고 하는 현재 권리를 가진 사람, 이 사람 확인하면 진정서 확인이 끝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에게 당신 등기필증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자,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이 부동산을 신축했어요. 갑이 신축했습니다. 자, 갑이 부동산을 신축하면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 민법 187조 법률 규정이 있으면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거기서 네 가지는 제가 외우라 했습니다. 신축 건물 원시 취득한 자 소유권 취득, 그 다음에 바다 공유 수면을 매립한 토지의 원시 취득자 그 소유권 취득도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당연히 해서 용익물권, 전세권 같은 것은 존속기간 만료되면 전세권 등기가 등기부에 있더라도 사정없이 소멸한다. 저당권 등기가 등기부에 남아 있더라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거다. 맞죠? 말소 등기 안 해도. 해서 네 가지는 외우랬습니다. 그래서 갑은 신축했기 때문에 원시 취득자 보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하고 187조에서 단하고 법률 규정에서 그러나 하는 식으로 단이라는 용어를 내면서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놓고 등기해놓고 처분해라. 이 단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 법률 규정을 단서 규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단서 규정에서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갑은 팔아먹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등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등기 신청을 갑은 보존 등기니까 단독으로 신청했죠. 맞죠? 자, 등기 신청 단독 신청하면 반드시 판수, 보상, 표표, 혼가 8개 무조건 떠올라야 됩니다. 거기서 보가 뭐예요? 보존 등기 단독 신청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1번 소유권 보존 갑하고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자, 갑은 등기 신청하면 바로 등기된다. 심사 과정 거쳐서 등기될 수도 있고 절차상 잘못이 있으면 각하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갑은 내 명의로 등기가 되었는지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등기소에서 갑 명의로 등기를 끝낸 다음에
등기부에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갑에게 자 궁금해했지요. 당신 명의로 등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라는 증서를 만들어줘요. 자 이때 이 끝났다라는 거 우리 군대 갔다 오면 군 제대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군대를 제대하게 되면 병력을 필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군필자, 미필자 구분해가지고 뭐 회사 모집 공고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끝냈다. 그럼 등기를 끝냈다. 등기를 뭐 했다? 필했다. 라는 증서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게 등기필증. 그래서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것을 갑에게 등기소에서 교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렀는데 이 등기필증은 증서의 준말이에요. 증서. 이 서자가 종이 서자죠. 그래서 지금은 종이로 된 것만 쓰는 게 아니고 전자화된 것도 쓰고 있죠. 그래서 증서라는 용어는 좀 안 맞다라고 해서 등기필 정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는 용어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등기필증과 등기필 정보는 생긴 모양과 쓰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해서 갑은 이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 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 등기필증과 등기필 정보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몇 번만 교부해 준다? 한 번만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번만 교부한다 하더라. 진짜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등기필증 또는 정보를 등기관에게 교부를 받자마자 등기관 눈도 못 뜨게 하고 내 좀 보세요 하고 보는 앞에서 확 잡아 찢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하나 만들어주고 요거는 도로 가져가시오 했다.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는 그걸 가진 사람이 바로 등기부상 명인 그 사람이다라는 유력한 서류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이렇게 새로이 등기부의 권리를 가지게 됐을 때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 하나 받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누구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 뭐 전세권 설정해 준다 임차권 설정해 준다 저당권 설정해 준다 이런 등기를 할 때마다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되거든요. 등기 의무자 맞습니까? 자, 우리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다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권리가 생길 때마다 소유권자는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럼 등기 의무자가 될 때마다 옛날 같으면 등기필증 요것을 등기소에 제출해서 내 값 맞거든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필증 들어온 거 보니까 값 맞네. 등기를 해주고 끝나면 등기필증 다시 돌려줘요. 그럼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또 다른 등기하면서 또 등기 의무자 되면 또 갖다 냅니다. 끝나면 또 받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고 받고 내고 받고 내고 받고 이러면서 쭉 유지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등기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기필증은 언제 만들어주느냐? 무조건 등기되면 무조건 다 만들어주느냐? 아니고 등기필증을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등기필증은 언제 만들어주느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을 때 그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을 때. 그런데 자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원래 갑이 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갑이 새로운 권리자로 등기되었을 때 등기필증 하나 받았겠죠. 그런데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소를 바꾸는 등기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주소만 바뀌었지 새로운 권리자가 생긴 건 아니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단층주택이었는데 자 처음에 갑이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증 받았죠. 그런데 단층주택, 아이고 좁아. 그래서 2층으로 정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제부에 단층주택을 2층주택으로 변경하는 등기 해야 되겠죠? 그 변경 등기 했습니다. 등기필증 만들어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왜? 소유자는 여전히 갑 그대로 동일하죠. 그래서 만들어주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등기필증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을 때 그때 만들어준다. 한 사람은. 자, 그래서 88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 등기 의무자 등기필증 양가로 1번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하고 나왔죠. 그리고 밑에 기역, 니은, 디귿하고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이 세 가지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기억, 등기 가능한 권리, 보존 등기, 소유권자 새로 생겼죠? 소유권을 제외하는 권리가 새로 생길 때는 무슨 등기? 설정 등기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설정 등기해도 권리자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하게 되면 권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존 설정 이전 등기 중에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 등기 말고 예비 등기인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는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가 빠지고 설정 청구권 가등기,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가 되었을 때도 그 가등기된 권리자, 그 명의인이 등기 필증을 받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해보시면 자, 권리자를 추가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추가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추가하는. 자, 그리고 밑에 박스에 변경 등기와 아래쪽 경정 등기 하는 게 나왔는데, 자,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고치는 거야. 예를 들어 기간이 3년 약정했는데 5년 약정으로 바뀌었다. 그럼 3년을 5년으로 고친다 했을 때 그게 변경이나 경정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권리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원칙적으로는 변경이나 경정은 등기 필증 작성해주는 사유가 안 해요. 그런데 권리자를 뭐하는? 추가하는 이라고 해서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변경 경정이 있더라는 거야. 그때는 새로운 권리자를 위해서 만들어주는데, 자, 밑에 박스에 변경 등기 해놓고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고 얘가 하나 나와 있죠. 그 다음 경정 등기는 단독 소유를 공동 소유로 하고 얘가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예는 요 변경과 경정의 예로서 대법원이 예를 들어주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나오면 반드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 합유라고 하는 거 예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민법상 조합, 우리 동업자들이 조합이라는 걸 구성하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민법상 조합의 이름으로는 부동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 전원 명의로, 즉 여러 명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게 합유라는 공동소유인데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아요. 합유는 지분이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공장이 갑의 소유 공장이었는데 이 소유 공장을 조합체가 인수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A, B, C하고 인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조합원 즉 합유자가 되기 때문에 등기부에 합유자 A, B, C하고 기재를 했어요. 그러면 A와 B와 C는 세 사람이서 어떤 부동산을 넘겨받았으니까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권리 전부 가진다. 일부씩 나눠 가지고 있다. 일부씩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합유는 지분이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C라는 사람이 자, 자신이 돈이 필요해서 내가 가지는 합유 지분을 처분하고 현금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공동 소유가 공유라면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나 합유자는 자유로운 처분이 안 되고 잔존 합유자, 남아있는 합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지분 처분이 가능합니다. 맞죠? 어쨌든 C는 A, B의 동의를 받았어요. 지분 처분해도 좋다. 그래서 C가 D에게 지분을 처분하는 약정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합유자가 A, B, C였는데 이제 C는 빠지고 C의 지분이 D에게 넘어갔다, 그죠? 그러나 합유 지분 이전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유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편법으로 등기합니다. 그것이 거기 나와 있는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야. 자, 여태까지 합유 명의인은 A와 B와 C였어요. 그러나 합유 지분 처분으로 인해서 이제 합유 명의인은 C가 탈퇴하고 D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럼 합유 명의인 옛날과 같다 달라졌다? 달라졌다. 그래서 합유 명의인이 변경되었다. 즉 합유자가 변경되었다라는 형식으로 등기를 하더라는 거야. 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렇게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A, B,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때 그때 A와 B와 C는 등기 필증 받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하고 있어요. 보존도 아니고 설정도 아니고 이전도 안 해요. 변경 등기하는데 보니까 권리자가 새로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 사람을 위한 등기 필증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등기 필증 작성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경정 등기 해가지고 경정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 고치는 거야. 자, 변경은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것이고 경정은 원시적 일부 불일치. 즉 경정은 처음부터 등기 잘못된 걸 고칠 때는 경정. 처음에는 다 맞았는데 나중에 일부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고치는 건 변경.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요즘 집들을 신혼부부들이 사면 옛날 같으면 남자 명의로 샀습니다. 요즘은 공동 명의로 사거나 여자 명의로 사거나. 맞죠? 남자 혼자 살려고 했다는 요즘 집안에서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이 부동산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을병이라는 두 사람이 자, 을은 남편이고 병은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 공동 명의로 사기로 했는데 을이 병에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집안 살림과 육아 그리고 맞벌이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사서 등기하는 이 골치 아프고 힘만 드는 절차는 내가 알아서 다 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소파를 밀어주고 소파에서 드라마나 보라 하고 드라마까지 켜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고마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기했다 하고 가져온 거 보니까 2번 소유권 이전 을 해놓고 끝났더라는 거예요. 을 하고 끝내야 돼요. 을 더하기 병 돼야 돼요. 을 더하기 병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을 해놓고 끝냈더란 말이야. 이 망할 놈 인간이. 그래서 병은 을에게 빗자루 몽둥이 뿔러가지고 일단 무작비한 구타를 행한 후 고쳐놔 요구하겠죠. 고쳐놔. 그래서 이 을 단독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이제 을 플러스 병의 공동 소유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을에서 을 플러스 병으로 되는 것은 전부 바뀌는 거예요. 을은 그대로 있고 병만 추가됐으니까 일부 바뀌는 거예요. 일부.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요래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요래돼 있으니까 원시적 일부 불일치를 고치는 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등기 이름이 뭐가 된다? 경정 등기. 그러면 처음에 을 명의로 등기됐을 때 을은 등기 필증 받았죠. 그럼 고치면서 새로운 권리자 병이 추가됐죠. 그럼 병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필증을 만들어주는 사유는 새로운 권리, 보존, 설정, 이전 종국 등기하고 가등기는 설정과 이전의 가등기, 보존은 가등기가 없으니까 원래는 그 경우에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하는데 권리자가 추가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요 세 가지 경우에만 등기 필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을하고 등기가 되는데 이 을의 등기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걸 말소를 해버렸어요. 말소.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어요. 옛날 권리자 회복이 돼요. 옛날 권리자 회복되죠. 그럼 이 사람 위해서 등기 필증 만들어줄 것인가? 안 해요. 이 사람은 예전에 등기됐을 때 받았던 등기 필증이 있겠죠. 그거 부활시켜서 씁니다. 그리고 을 말소 등기 잘못된 것이다. 이거 살려내. 말소 회복 등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도 만들어주느냐?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때도 예전에 말소되기 전 을이 받았던 등기 필 정보를 어떻게 한다? 부활시켜서 쓸 뿐입니다. 됩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을 때 그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등기만 되면 무조건 만들어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딱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제한을. 자, 그럼 옛날의 등기필정과 지금의 등기필정고의 차이점을 잠깐 보죠. 요건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도 뭐 공인중개사라고 앉아서 소장님하고 얘기 듣는데 등기필정 해놓으면 어리버리하면 안 되잖아. 뭐 지금 얘기 듣는 이 순간도 어리버리한데 나중에 받으면 안 어리버리하겠나. 자, 등기필정은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앞에 등기필정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는 아주 옛날에 등기권리증이라고도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등기소 도장, 이게 소인이랍니다. 등기소인이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해서 도장이 하나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등기 사건을 처리한 담당 공무원, 등기관, 뭐 법원주사, 김주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약간 마분지비를 약간 이제 종이가 약간 빳빳한 게가 있어요. 이 종이를 탁 넘겨서 안쪽을 보면 그 안쪽에 갑과 을이 법률 행위를 하면서 작성했던 등기 원인 정서, 계약서 있죠.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받아 등기 신청했다면 판결서라는 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관은 계약서나 판결서를
기초로 재료로 해가지고 등기 필증을 만들어요. 등기 필증. 그래서 요 등기 필증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내가 그 사람이거든요 증명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갖다 내는 거야. 그리고 끝나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무자 되면 또 갖다 내는 거예요. 맞죠? 의무자는 여러 번 될 수 있죠. 자, 내가 소유자로 20년 동안 부동산 소유했다. 그런데 2년 간격으로 임차권 2년 간격으로 10번 임차권 등기해줬다. 그러면 2년마다 임차권 등기 한 번씩, 그때마다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죠. 맞죠? 그리고 1년마다 저당권 설정하고 갚고 또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 20번 했어요. 그럼 20번 또 등기 의무자 되죠. 그러니까 등기 필증은 냈다가 필요하니까 다시 돌려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등기필 정보라는 걸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 등기필 정보로 바뀌면서부터는 이제 계약서 같은 걸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백지에 내용만 새로 기재합니다. 해서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등기필 정보 이렇게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뭐 여기까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거기 보면 여기 박스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고 여기 부동산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냐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언제 접수됐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누구냐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박스는 우리 집에 가서 보석 보관하는 중요한 보석함 같은 박스가 아니고 집 대문 옆에 있는 쓰레기 박스 있죠. 그 쓰레기 박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아니하다. 중요하지 않고 이거 밑에 보면 중간쯤에 조그마한 글씨로 1년 번호하고 적혀 있는 번호가 있어요. 이 1년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VQ25 다시 6 YJY 양진영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5QX 이런 식으로 숫자하고 알파벳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12글자로 되어 있는 1년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 1년 번호 밑에 보면 스티커가 요렇게 붙어가지고 우리 휴대폰 같은 데 봐도 뭐 스티커 같은 데서 떼야 쓰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스티커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스티커 안에 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게 가려져서 나와요. 이 스티커를 떼내면 그 안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요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3번하고 번호가 쭉 붙어갑니다. 그게 나중에 50번까지 가는 이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번호 칸, 1번 칸에 예를 들어서 6735, 3001, 1713, 그 다음에 4번 6735 이런 식으로 두 번 들어갔네. 4769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4769 자 이런 식으로 네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번호들이 50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요게 요 1년 번호하고 이 비밀번호라고 불리는 요것이 등기필 정보의 핵심 정보입니다. 핵심 정보. 자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등기필증을 갖다 낸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등기필 정보는 갖다 내는 게 아니에요. 갖다 내는 게 아니고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이 1년 번호 12자리하고 비밀번호 50개 중에 임의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1번부터 순서로 쓸 필요도 없어요. 아무거나 내가 선택해서 예를 들어 3번 썼다. 그럼 1713 하고 적어내면 그러면 등기소에서 그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자기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대조해서 옳다 하면 당사자가 맞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줘요. 그럼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여전히 그 1년 번호 12자리하고 비밀번호 50개 중에 안 쓴 것 중에 하나를 또 임의로 선택해서 적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는 한 번 쓰면 원칙적으로 50개를 다 쓰기 전까지는 딱 한 번만 쓰고 두 번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50개를 다 썼다. 그러면 50개를 다시 쓸 수 있도록 새로 또 부활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그렇게 등기필 정보는 쓰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옛날에 등기필 정보는 내가 집 샀다, 집들이 한다, 친구들 왔다, 술 한잔 먹었다. 그러면 의심 많은 친구가 야, 네가 샀다 하지만 사실은 전세 들어와 놓고 샀다고 괜히 우대 세우는 거 아니야?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바로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 속에 감춰놨던 등기필증 꺼내와가지고 앞에다가 흔들면서 그죠? 봐라 확인해봐라 하고 툭 던지면 탁 열면 매매 계약서 돼 있죠? 봐라 샀지 탁 요러면 돼요.
그리고 그 등기필증은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걸 잃어버리면 그것을 가져간 도둑놈이 지가 갑인 것처럼 행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필정보는 잃어버리면 당연히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여줘서도 안 돼. 집들이 하는데 누구 친구가 네가 아니지 이래 하더라. 그래서 등기필정보 들고 나서 봐라 하고 탁 던졌다. 그럼 그중에 사기성이 있으면서 돈이 궁한 친구는 구경하는 척하면서 1년 번호 12자리하고 스티커 떼고 비밀번호를 빨리 외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지가 등기소 가서 카뱅스하면서 그거 적어내면 등기필정 낸 것처럼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의 등기필정보는 보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인에게 함부로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게 말하자면 계좌번호와 그 계좌 비밀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무슨 이해하시죠? 그렇게 되는 게 등기필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필정은 제대로 공부하려면 아직도 한 30분 더 해야 돼. 그런데 몇 가지만 하죠. 몇 가지만. 옛날 91페이지. 4번 등기 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증명서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 토지거래 허가서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니 하고 쭉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거의 안 나옵니다. 넘어가죠. 토지거래 허가서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별거 아니지만 공부해 보면 상당히 머리 아프게 합니다. 넘어가시고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건 중개사법이나 공부에서 배우시죠? 됐습니다.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에 관해서 유상으로 이루어지는 예약 계약할 때 그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됐고 92페이지. 자 보시면 5번 대리권한 증명서면 하는 게 나오는데 뭐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대리권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증명서면으로 이런 게 있는데 자 임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뭐 가지고 위임장 가지고 증명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은 우리 민법에서 법정 대리인 1순위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2순위가 후견 일이 나가죠. 그럼 친권자는 누구 얘기합니까? 부모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내가 그 미성년 자녀의 부모입니다. 라는 것만 증명하면 대리권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다 내면 그게 대리권 증명서류가 되는 것이고 자 법인의 경우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는 수권 행위로 인해서 임의 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일종의 법정 대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법인의 등기 신청은 당연히 누가 한다? 법인 대표가. 그러면 법인 대표는 등기소 와서 내가 그 법인 대표입니다 라는 것만 증명되면 대리권 있음이 증명되는 거죠. 그럼 법인의 대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법인 등기부에 대표가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즉 법인 등기부 등초본을 갖다 내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비법인 사단 그리고 비법인 재단하고 나오는데 비법인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임의 대리가 아니고 일종의 법정 대리다. 그러면 내가 그 문중 대표요. 내가 그 종중 대표요. 내가 그 문중 관리자요. 그것만 증명되면 되겠죠. 그럼 그걸 증명하는 서면이 뭐가 있느냐.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는 그 대표자를 선임하게 된 사원총회 결의서 같은 거 내면 되고 비법인 재단 같은 경우는 거기 나와 있는 정관 기타 규약 같은 거. 정관 기타 규약이 뭐예요? 우리 얘기하는 뭐하고 똑같은 거다. 회칙하고 똑같은 거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뭐 야 우리 친목계 하나 만들자. 그러면 계칙 만들 거 아니야. 1년에 뭐 한 달에 회비는 얼마라고 1년에 몇 번을 만나고 만나는 날짜는 두 번째 일요일로 하고 그리고 첫 회 기수의 회장은 양씨 아저씨로 한다. 뭐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 대표가 누군지 나와 있잖아요. 정관기타 규약. 그 이제 여러분은 친목계 같은 거 만들면 옆에서 들어보면 과거이죠. 뭐 1년에 두 번 얼굴 보게 됩니다.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보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계칙 만들자. 이 계칙. 이 참 법을 좀 덜 배운 분들이 계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학 동기들 전부 법대 나왔잖아요. 만나가지고 5명 모여가지고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안 된다. 분기에 한 번씩, 그것도 안 된다. 반기에 한 번씩. 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 다시 날짜를 잡고, 정기 모임은 1년에 한 번만 하자. 그래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회칙은 이랬을 때, 야, 회칙 없어 보이게. 자, 우리 조직의 정관은 말이야. 이러고 얘기를 한다. 정관. 옆에서 들으면 우와, 뭔가 공적인 토의를 하는 모양이다. 뭐 공적인 토의야. 1년에 한 번씩 먼저 술 먹자는 얘기인데. 그죠? 그 정관 말이야. 이러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야, 우리 회칙은 있어야 돼. 계칙 만들자. 이러면 옆에서 뭘 한다. 그 조용히 좀 합시다. 당신들만 술 먹나? 하고 뭐라 하는데 우리 정관을 제정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리 하면 옆에서도 야, 회사 일 하는 갑다. 좀 가만히 있어주자. 대우를 받는다. 법률 용어는 쓰면 쓸수록 대우를 받는다. 그죠? 됐습니다.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다. 됐고, 그 다음에 자, 거기 6번과 7번에 보면 주소 증명 서면하고 주민등록번호 증명 서면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지금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 명의인이고 이 등기부에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로서 갑의 성명과 갑의 주소와 갑의 주민등록번호 세 가지가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이름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자, 지금 이 두 당사자가 신청하는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소유권 이전 을하고 기재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을은 아직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 있고 앞으로 기재가 될 자죠. 이 기재가 될 자도 을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세 가지가 등기돼야 되잖아요. 그럼 등기소에서 당연히 증명하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자, 당신이 주소가 이거라고 신청서 적어냈는데 그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주소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주소가 맞다는 것 증명하세요. 자, 이 주민등록도 등기부에 등기돼야 되는데 당신이 적어낸 주민등록번호가 맞다는 거 증명하세요. 모든 것은 뭐 하세요? 증명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나중에 뭐 모의고사를 풀든 뭐 실전에 나가서 문제를 풀든 처음 보는 등기 절차가 나왔고 이런 등기 신청할 때는 이런 거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그거를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신청할 때는 당연히 이런 거 증명해야 되고 저런 등기 신청할 때는 당연히 저런 거 증명서면 제출하는 거야. 그건 다 외울 수도 없고 그거는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문제 이해하시죠?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보면 그냥 내는 거다. 자, 상속 원인 이전 등기 신청한다. 상속은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사망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망 증명서면 내라 한다. 맞다, 틀렸다. 맞다. 그리고 사망한 자와 상속 받으려고 등기 신청하는 자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 배우자 관계 있다는 거 증명해라 하더라. 맞다, 틀렸다. 맞다. 그거 다 맞다 말이야.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다. 그냥 다 증명하는 서면 내라 한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증명하라 하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는 자신의 주소 증명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 맞다는 거 증명을 해야 돼요. 등기 의무자는 증명할 필요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등기 의무자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등기 필정과 인감 증명은 누가 낸다? 등기 의무자가 냈어요. 근데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은 누가 낸다? 등기 권리자의 것을 내는 거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신청인의 주소 증명서면 보시면 박스 안에 양가로 1번 새롭게 등기 명의인이 되는 누구의 것? 등기 권리자의 것을 제출하고 그 다음 7번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에서 양가로 1번 새롭게 등기 명의인이 되는 누구의 것? 등기 권리자의 것 해서 두 가지 모두 등기 권리자가 자기 거 내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 이 등기가 등기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 중 가장 중요한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주소 증명서면을 권리자만 내는 게 아니고 의무자도 내라고 합니다. 의무자도. 왜냐하면 이사를 가서 주소는 바뀌었을 수도 있죠. 소유권은 등기부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할 때도 소유자 주소가 바뀌었다면 현 주소로 맞춰놓고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들은
민법에서는 중요하지만 등기법에서는 소유권만이 최고고 나머지 권리는 잡권리라고 그랬죠. 이 잡권리 권리자는 주소가 바뀌어도 안 맞추고 그냥 이전해버려요. 소유권만은 주소 맞춰놓고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의 것도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도 제출한다. 그래서 거기 6번에 그 박스 안에 양거로 1번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의 경우에는 누구의 것도 등기 의무자의 것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자연인 부동산 취득 가능하죠. 그리고 자연인은 국민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그 다음 법인 부동산 취득 가능하죠. 그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부동산 취득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민으로 등록이 되면서 주민등록 번호라는 걸 부여를 받습니다. 외국인 우리나라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법인은 그냥 단체지 이거 출생신고 그런 거 없죠? 주민등록번호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없는 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뭔가 번호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 뒤에 나오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라는 걸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쓰게 됩니다. 그때 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그 번호를 부여해 주는가? 그게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고 그게 우리 등기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요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살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도표에 있는 거 그거 박스에 있는 거는 그래도 외워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딱 보니까 뭔가 공신력 있는 굵직굵직한 단체들이죠. 자, 이런 단체들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번호를 지정하고 그리고 고시까지 합니다. 고시는 널리 알린다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등이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됐을 때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가 이루어질 때 국가나 지자체 등은 자신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은 모두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2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국민하고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더라. 외국에 나가 살고 있지만 그 나라 국적 취득 안 하고 우리나라 국적 계속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이죠? 재외 국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외 국민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있겠지만 없는 국민도 있더라. 그 국민에게 부여하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한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그 다음 3번에 법인하고 외국법인 포함해서 나오는데 법인은 우리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죠. 그러면 중요한 장소는 당연히 본점이겠죠. 그것을 여기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라고 표현한 거야. 본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즉 본점을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줍니다. 누가 부여하느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뜬금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와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앞에 뭔가 제한하는 수식하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뽕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소재하고 있는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틀립니다.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용 등록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역시 틀립니다. 안 됩니다. 그냥 갑자기 뽕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와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게는 편리를 제공해서 여기서든 저기서든 편하게 부여받으면 된다. 이해하시죠? 저기에서 부여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자기 편리하게 부여받으면 된다라고 여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 외국인은 왔다 갔다 우리나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출입국 관리소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다 할 때는 체류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회장이 부여해주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없이 뭐 대리인 보내서 취득하게 됐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체류지가 어디에 있다고 본다.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한다고 보고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또는 외국인 관서회장이 부여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거기 이번에 재외국민인데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국적법에서 우리나라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이 혈통주의입니다. 혈통주의. 그래서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한국에서 낳든 외국에서 낳든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취득됩니다. 우리나라는 혈통에 따라 국적을 주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미국은 출생지주의입니다. 출생지주의. 그래서 애가 태어날 때 미국 국내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 자동 부여입니다. 저 나라 국민이냐 외국 국민이냐 안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혼부부들 보면 아기를 뱄다, 낳았다, 어디서 낳든 간에 한국 국적 취득되겠죠. 그런데 걔에게 미국 국적도 취득시켜 주려고 출산이 임박하면 원정 출산, 어디로 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병원에서 애 낳아버리면, 그러면 혈통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도 가지고, 그리고 미국 국적법에 따라 출생지가 미국이니까 미국 국적도 가진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중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군대 갈 때가 되면 애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되는 거야. 군대 가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계속 살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은데 군대 가기 싫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적 이탈하고 미국 국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게 누구? 스티븐 유. 알죠? 스티븐 유. 옛날에 뭐 유성준인지 뭐 유시준인지 하는 그놈. 그죠? 온 국민 상대로 나는 미국 국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 가겠습니다. 그 말하고 나서 아름다운 청년 해가지고 대한민국 TV 안 나오는 데 없었죠? 떼돈 벌었잖아요. 그 떼돈 벌어놓고 군대 갈 때 되니까 뭐 했다? 나는 미국인으로 살란다 하고 도망가버려.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대국민 사기가. 그죠? 그래 놓고 지금 이제 나가니까 뭐 묵고 살 게 있나 지가. 그죠? 묵고 살게 안 되니까 대한민국 다시 돌아가란다. 이제 나이가 차서 군대도 못 가는데 군대 다시 가겠다. 이제 엉뚱한 소리 하면서 또 하나의 사기를 지금 또 치고 있잖아. 스티븐요. 그죠? 그 미국 놈이에요. 그죠? 미국 놈이에요. 그건 미국이네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원정 출산 가서 딱 나왔는데 딸이 나왔다. 그럼 웃잖아. 우리나라 딸 보고 군대 가라 안 하잖아.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옛날에는 아주 중요했지만 지금 안 합니다. 인감증명서 이거 1시간 넘어야 되는데 막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96페이지 기타 봉규 됐습니다. 기타 넘어가고. 자, 97페이지 등기 신청의 절차. 요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